조병과 정영선의 작업 세계를 순환하는 사계절의 경관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를 감상하셨는데요. 본 영화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본 상영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감독과의 대화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기록을 위해 촬영되고 있으며 편집 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오늘 상영회를 위해서 특별히 땅에 쓰는 시의 감독 정다은 감독님 모셨습니다. 정다은 감독님은 2012년 김종신 감독님과 함께 건축 다큐멘터리 전문 영화사 기린 그림을 설립하고 시각 매체를 활용한 건축, 자연, 공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필모그래피로는 2016년 방송통신진흥기금 지원작 한국현대건축의 오늘, 그리고 2019년 개봉한 이타미준의 바다, 2022년에 개봉한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에 이어서 오늘 보신 땅에 쓰는 시까지 한국 건축계와 문화를 연결하는 장편 다큐멘터리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인연도 깊은데요. 과정관에서 개최됐던 이타미준, 김종성, 김태수 등의 한국 거장 건축가들의 개인전을 위한 영상 작업, 그리고 덕수궁관의 야외 프로젝트 영상 작업, 그리고 저와 함께 작업한 서울관의 정영선 선생님의 개인전에 전시되고 있는 파노라믹 영상과 주제별 영상, 교육공간의 식재 영상, 그리고 특별히 커미션된 선유도의 사계라는 작업까지 조경 특유의 시간성을 무빙 이미지로 담았습니다. 정영선 작가님의 설계 과정을 기록한 자료와 함께 배치된 이 영상들이 조경 현장의 감각을 소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보신 땅에 쓰는 시의 푸티지 일부가 전시 영상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또 전시만을 위한 촬영 분량도 상당했습니다. 계절의 특성을 담은 장면을 쫓아 팔도를 돌며 촬영하시고 또 시네마적인 비율과는 상당히 다른 파노라마 영상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느라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또 전시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땅에 쓰는 시의 가편집본을 볼 기회가 있었고 전시를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을 맡아주실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의 김영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은 조경설계사무소 바이런의 디자인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조경과 건축 두 분야의 학문적인 배경과 도시설계와 조경설계의 국제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조경설계와 비평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다르게 디자인하기 등이 있고 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주요 조경 작업으로는 세종시 도시 상징광장, 또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정영선 작가의 작업과 광화문 광장과 파리공원의 레노베이션 설계를 맡으셨기 때문에 오늘 모시기에 더없이 적절한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선 선생님 개인전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초로 열리는 조경가의 개인전에 기대하는 바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감사의 김현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영선 선생님의 작품관을 서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여성 디자이너로서 또 더군다나 개발의 시대에 더 나은 환경을 일구기 위한 정영선 작가님의 투사적인 행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로서는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전시 도록에 작가가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자를 설득하고 또 지키고자 했던 그만의 철학과 에피소드가 담긴 정영선 선생님의 자필글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담 후에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오늘 보신 영화와 또 전시 영상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정다은 감독님, 김영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오늘 두 번째 보고요. 그 전에도 이제 학생들하고 가서 저 감독님도 만나봤는데 두 번
또 오늘 보니까 또 첫 번째 볼 때랑 또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봤을 때는 좀 그 영상이라든가 이 공간이 내가 다 가본 데인데 뭐 되게 다르게 보여서 좀 그런 데 봤다면은 오늘 좀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좀 감독님 또 의미 같은 것들이 또 보이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이 땅에 쓰는 시라는 영화를 또 어떻게 기획하고 구상하시게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예전 또 그 인터뷰들을 보니까 이 영화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연서로 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좀 그런 의미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대부분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 장소 이상은 여러분들의 비밀 정원 아니면 내 인생의 아주 소중한 순간이 기록된 그런 공간일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 사실 굉장히 소중한 공간들을 많이 만드셨죠. 왜냐하면 우리 조경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요한 작업들을 꽤 많이 하셔가지고 특별히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렬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의 공간 안에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섬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정말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섬손이었어요.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선생님이셔가지고 섬으로 들어가신 이유도 벽지점수라는 전략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들어가셨는데 또 이제 애가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8학군 타워팰리스 아십니까? 타워팰리스 부지, 심지어 부지였을 때 부지 앞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타워팰리스가 올라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렇게 거기를 떨어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에 온 그런 시기였어요. 그냥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처음 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얼굴이 하얗고 패셔너블한 애들이 쭉 앉아갖고 저를 새까맣고 그때 애니메이션 티를 입고 갔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 진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야 여기는 어딘가 나는 뭔가 뭐 이랬죠. 그 충격에 휩싸였던 저의 시절을 지켜줬던 게 양재천이었어요. 바로 옆에 양재천이 흐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술이라는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예술 형태인 것 같은데 저렇게 완벽한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를 엄청난 고통 속에 보내죠. 그 시절에 제가 살았던 데가 예술의 전당이에요. 되게 예술의 전당도 가까워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 영상 자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살았죠. 네, 그리고 제주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주도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서 처음 선물을 준비했던 게 제주도 오설록 티뮤지엄이었고 그리고 뭐 태교를 하고 아기를 키우고 한 데가 선유도 공원이에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뭐 그냥 파주축한 도시 제가 파주축한 도시 영화 만들었거든요. 네, 파주축한 도시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공간들이 선생님 손길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정성이 담뿍 담긴 그런 공간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꼈거든요. 제가 그 공간에 있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시골 섬에서 자라고 그리고 국립 그 타워팰리스 앞에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공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자라게 됐어요. 워낙 자연을 워낙 좋아하고 자연성에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 정반대의 상황으로 와서 건축이라는 거에 굉장히 꽂히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에 워낙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컸고 영화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공간성이라는 영화 언어 그러니까 그 영화 프레임 안에 컨텐츠를 말하는 미장센이라는 영화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제주도에서 한 2달 동안 어학연수 차원으로 제주도 방언을 익히기 위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꼭 가봐야 될 공간이 제주도에 생겼다고. 그래서 저희를 데려다 주신 곳이 수풍석 미술관이에요. 이타미준 선생님, 유동명 선생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그때 그 공간에서 받았던 충격과 감동. 와, 우리 제주도에 이런 건축이 있구나. 제주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낮게 제주도 풍광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건축이 도드라지기보다는 건축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서 사람을 결국은 위로하는 공간으로서 작동하게 하는 명상의 공간이죠.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저는 인간이 굉장히 괴로운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고 결국 인간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때 저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타미준 선생님의 그 작품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저희가 용기가 없어서 선생님 생존에 계실 때 뵙지는 못하고, 몇 년 후에 한겨레 부고 기사를 읽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따님이 파트너 건축가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님을 만나러 가서 그날 바로 허락을 받았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영화를 만들 거고요. 네, 저는 이런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오케이 하셔가지고 네, 그냥 바로 합격됐어요. 그때부터 저희 인생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완전, 저희가 건축 공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으로 살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타미준 선생님의 작업뿐만이 아니라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성이라는 것이 생명력이라는 것, 즉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생명력에서 뗄래댈 수 없는 사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시공간성의 존재고, 시공간성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서 그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자신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시공간성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공간성을 표현하는 건축과, 그리고 당연히 자연이 있는 거고, 그 둘의 관계를 아주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조경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이타미준 선생님의 작업, 이타미준의 바다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개와 파주 책도시, 파주 출판도시를 다룬 유토피아적인, 어떻게 보면 생태 도시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책 도시. 왜냐하면 민간에서 아이디어와 그리고 의지를 담아서 이런 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유일한 도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 생태주의적인 그 도시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확장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 안에 조경계에서의 사실 요구도 많이 있었어요. 딱 잡아 말씀드리면 박승진 소장님, 우리 영화에 나오셨던 박승진 소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내적 동기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선생님의 공간 안에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다큐멘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게 작업이 돼요.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작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 근데 다큐멘터리는 조금 특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좀 없어요. 네, 돈을 좀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원한 거를 이렇게 깎죠.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지원받기도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돈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이타미준에 받아 8년, 위대한 계약 4년, 이 뭐죠? 땅에 쓰는 시 6년 차? 뭐 이 이유가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시간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TV 다큐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희 같은 독립 예술 다큐멘터리 장르를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시간성을 담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오래 찍어서 사계절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 포맷은 당연히 조경이라는 장르를 다루려면 기본이죠. 자연의 시간성이라는 건 기본이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공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계절 구조라는 그 포맷은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거고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자 어디까지 왔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연속. 네네. 그 강력한 내적 동기. 그래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잘 못해요, 사실. 그런데도 프로젝트가 엄청 많네요. 참 영혼을 많이 갈아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결정하려면 엄청난 내적 동기가 필요한데 선생님을 만나고 와 이분은 담아야겠다. 진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매력적인 분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이시잖아요. 게다가 여성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유머러스 하십니다. 진짜 사람은 또 유머잖아요. 정말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 유머러스함.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 이렇게 딱 치신 거는 그 당시 손자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이쁘다. 제가 질 수 없다. 우리 둘째 아들이 저희 나온 분이 저희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김단우 분이시고요. 네, 저희 프로듀서님이 저희 짝꿍이에요. 저희 가족 제작단이고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아이도 김단우 분이에요. 그래서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어디 갔죠? 그 강력한 내적 동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까시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예쁘다. 질 수 없다. 우리 아들이 1살 차이거든요.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근데 그 표정이 지금까지는 완전 마스터.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 전설의 그 카리스마 표정을 계속 봤다면 이 전화기 막 이렇게 꺼내서 하시는데 완전 저희 할머니 표정이신 거죠.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그 시간의 흐름이 다 느껴지는 얼굴의 주름을 보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사람으로 컸어요. 어쩔 줄 모르는 사람으로 컸는데 그 저희 할머니 같은 분이 앞에서 막 자기 얘기가 더 예쁘다고. 선생님 저는 이런 사진도 있거든요. 진짜 이러면서 배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분은 담아야겠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면 다큐멘터리는 우상화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을 수 있겠죠. 100만 되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그 본질이라는 지점에서 우상화 작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여서 본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런 작업이 나오는지를 꿰뚫어서 보여주는 게 저는 진정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모든 걸 다 거쳤다. 그러면 찍어야지. 그래서 찍으면 사람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식물, 꽃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대 여성분들의 롤모델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래서 저는 만들면 대박이겠다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실제로.
아직은 아니죠. 네, 조경계 아직 조경계 좀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조경이 다 본 것 같고 이제 조금 아니에요. 제가 아는 조경계들 다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세대한 연서라는 거는 그 저희 이 작업뿐만이 아니라요. 이타미준의 바다, 파주책 도시, 그리고 위대한 계약 파주책 도시, 그리고 땅에 쓰는 시의 이 전체에 걸쳐 저희 작업 자체가 미래 세대에 바치는 연서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희는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인류애적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살고 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저희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어떤 결정책 같은 것들이 미래 세대가 그걸 품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더 어떻게 보면 그들에 맞춰서 변하겠지만 그들만의 세계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뭐 많은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많이 믿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 저는 좋은 정신이 좋은 건축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건축가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닐까요? 근데 되게 소중하지 않아요? 네, 이런 철학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를 이타미준의 바다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달하는 시퀀스 자체도 있어요. 이타미준의 바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두 번째, 파주책 도시도 저는 도시가 이렇게 생태적으로 봐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도시에서 우리는 살죠. 네, 저희는 도시에서 살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요소를 얼만큼 잘 담아야 하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파주 출판도시가 했었던 굉장히 멋진 그런 공동체적 멋진 어떤 그런 그 정신? 저는 그거 자체에 존경을 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계약 파주책 도시가 역시 그런 좋은 정신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고요. 땅에 쓰는 시 I 시퀀스로 시작해서 I로 끝나잖아요. 왜 그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이 자연성이라는 거는 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은유를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미래 세대에 보내는 연서를 작정하고 그 구성 자체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아닙니다. 질문을 사실 9개 준비했는데 한두 개 하고 여러분 이렇게 넘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아까 감독님의 그 열망을 담아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아직 그 압구정 CGV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많아요. 네, 하고 그 시네마테크에서 또 정보를 네, 그 집 주변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시간대 있는데 그 사실 이제 하시면은 그 하는 데가 있고 제가 또 저희 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 그 어제 올리셨다 그러더라고. 경기하고 동문회랑 저기 네, 저희 스낵큐브에서 동문회 많이 하세요, 실제로. 네, 스낵큐브에서. 동문회, 대학 동문회, 뭐 고등학교 동문회 뭐 행사가 있으면 요거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언제나 부르신다. 네네. 하여튼 짧은 감독님의 홍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이제 뭐 극장에서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아마 다 전시를 보셨을 텐데 그 뭐 저희 회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 영상이 이제 또 감독님 영상이 쓰여졌는데 이따 전시도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서 어떤 영상이고 이 영상이 영화랑 전시랑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용되었고 혹시 또 찍으면서 이 전시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좀 영상에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신지. 네, 그렇죠.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부터 작정하고 했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세로 프레임이죠. 네, 그 대부분 조경을 가로 프레임으로 많이 인식하잖아요. 랜드스케이프이고 워낙에 시야를 수평적으로. 근데 조경이라는 게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사실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수직적 요소로 볼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사실은 세로 프레임을 이번 전시를 위해서 찍은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절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성이라는 게. 그래서 조경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지금 위에서 심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시즌은 거치고 그리고 적어도 1년은 지나야지 그래도 이게 어떤 형태의 정원이 될런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연서가 될 수 있는 것도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거를 전달한다라는 것. 그게 조경의 시지가 미래고 태도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저희 작업 방향하고 너무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조경은 사계절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프레임을 기획을 했을 때 그때가 늦여름이었어요. 저 그 전시 작업을 준비하는 데는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6개월 안에 사계절을 어떻게 다 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인도 하기 전에 미술관하고 계약도 하기 전에 무조건 얘기가 나오는 순간 늦여름을 보내면 안 되니까 늦여름을 가서 세로 프레임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을을 찍고 그 겨울 찍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5일날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3월 27일날 마지막 촬영을 한 거예요. 최대한 기다렸다가 그래서 저 꽃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필 때 3월 27일날 찍고 이제 작업하고 그리고 여기 캐스트도 해야 되니까 넘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가시는 뭐 그런 분들 많이 쓰시던데 이게 뭔지도 뭐 그냥 통로가 아니에요, 통로가. 그게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서 여름 가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정형선의 월두로 들어가시라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그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 제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썬큰이라고 하죠. 그 공간 안에 세로 프레임으로 그걸 화면을 박는 게 제가 미술관 키드였기 때문에 그걸 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기사님한테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내가 썬큰에 그 세로 프레임으로 멋있게 사계절을 심겠다. 그랬더니 하기사님이 바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전시장을 2개 하기로 하고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 프레임의 썬큰 구조의 안에 엄청난 사이즈의 이거를 박을 사실은 그 목표로 만든 겁니다. 통로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아무튼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그 세로 프레임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또 멋진 우리 아트 디렉터님께서 그 멋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파노라믹 영상을 처음으로 해봤죠. 그 파노라믹 영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공간을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공간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조경이라는 그 요소라는 거는 사실 그 공간에 있는 시공간성의 사실 현장의 생명력이잖아요. 그게 모든 소스와 아카이브 소스들 사진 다 아름답고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 공간에 와 있는 압도적인 현장감, 영상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배우와의 호흡의 압도적인 현장감은 연극이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화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시간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성을 현실화시키고 그 감각으로 사람을 감각화시키는데 사실 영상이 최고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개념으로 그렇게 파노라믹을 영상을 또 줄어들면서 공간이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면서 또 그렇게 멋진 기획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스펙타클한 오픈하기 몇십 분 전에 저기 선생님 계실 텐데 몇십 분 전에 파일 저기다가 업로딩하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듯이 플레이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진짜 마지막까지 막 힘들게 작업을 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죠. 이제 그게 전시만을 위한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을 저희가 워낙 5년, 6년 작업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계절이라는 거, 작품의 사계절이라는 거, 시간성이라는 걸 다양하게 담는 것이 6개월 안에 작업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작업을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의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것이 처음에 기획부터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에 사용된 클립들이 있으니까 영화에서 사용된 클립을 최대한 제외하고, 하지만 맥락상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영화의 모든 장면이 다 들어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조금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 겹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분리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어마어마한 양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영화에 쓴 거 이외의 것도 훌륭한 샷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전시 영상으로 가공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시간의 예술이라는 거를 작업을 하면서 또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영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느끼지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 구성은 제가 원래 처음부터 했던 구성이에요. 사계절 구성을 했었고, 아이에서 시작해서 아이로 끝나고 뭐 다 구성을 했었던 거지만 그 안에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나비를 눈앞에서 잡을 줄을 어떻게 알아요? 진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직관하기도 어려운데 그날 아이랑 손자와의 정원이 마지막 엔딩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날 엔딩 장면을 찍는 날이었던 건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잡으실 줄이야. 저희는 농담으로 다큐의 신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종종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그 시간성을 아주 오랫동안 기록을 하면서 다큐적으로도 굉장히 뭐 이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한다면, 이 전시 영상을 작업을 하면서는 제가 그렇게 투자했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결과물, 또 다른 아웃풋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작품화되는 그 과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일단 미술관 측에 감사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작업했던 게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 왜 이렇게 주구장창 찍냐고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짝꿍한테 왜 이렇게 이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근데 저희는 절박하게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더 오늘밖에 못 오고 이 순간이 지나면 이걸 기록을 못하고, 그래서 그 작업 현장에서 진짜 모든 걸 쏟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순간을 잡기 위해, 그리고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꽤 터프하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전시 영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노력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거를 제가 편집을 하면서 또 스스로에게 애썼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감사한 경험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이 미술관에서 좀 이런 건 해달라 그러고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 관객분들이 궁금하신 거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5시간이죠. 그래서 뭐 혹시 프런트에서 또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하는 거를 너무 많이 잘랐구나. 아니. 전 교수님 몇 마디 안 하셨네 지금 보니까. 괜찮습니다. 혼만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앞에 질문. 네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혼자 전시를 보고서 너무 감명 깊어서 오늘 연차 내고 영화 보러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께 각각 질문이 있는데, 먼저 감독님, 제가 전시를 볼 때 감명 깊었던 건, 저는 그 조경관님이 설계한 공간을 볼 때마다 여기는 이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갔고 저기는 저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 꽤 많은 분들이 안 하셨네요. 네. 그 기억으로 감상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명 깊던 공간이 소녀도 공원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딱 거기를 처음 갔을 때 그 같이 갔던 사람이랑 동시에 했던 얘기가 여기는 뭔가 공원이 자연에 점점 잠식당하는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조경관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설계했다는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찍으셨다고 하는데 감독님은 그 조경관님이 설계한 공간 중에 어떤 공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이거를 여쭙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시를 보고서 또 많이 깨우쳤던 게 저는 행정직이긴 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설계한 공간에 가면은 사람들이 공무원 감성이 묻으면 망한다 라고 많이 하잖아요. 하트 조형물이 꼭 있고 포토존이 있고 약간 시뻘건 조명과 하시네요. 사실 건축직이 아니라서 제가 없긴 하지만 그러다 보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선출직이 어쨌든 이걸 해놨다는 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공공 부분이 조경을 할 때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이걸 번갈아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신 질문은 촬영을 하면서 제일 인상에 깊었던 곳은 어딘가? 제가 교수님한테 이 질문은 빼세요. 어차피 나올 걸 제가 그랬었거든요. 예언가.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빼달라고 했는데 결국 나왔네요. 네, 자기 아이들 중에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고 자기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어머니가 더 아픈 손가락 있다고 했어요. 감사히 혼내주셔서. 네,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이 근데 선유도 공원을 사계절을 찍은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양평정원을 사계절을 찍은 이유가 있겠죠. 그 선유도 공원과 양평정원은 작정하고 찍은 장면 공간들이고 왜냐하면 그 공공의 공간으로서 압도적인 그리고 선생님의 가장 명작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는 공공의 공간이 아주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곧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뭐 좀 집어넣지 말라. 일단 좀 빼달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빼라. 네, 일단 기본이 그건. 왜냐하면 포토존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포토존의 앵글이 사람만 바뀌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성 참 좋지만 그 공간의 보편성을 그들이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공간성을 찾아서 그걸 인스타에 올렸다가 뭐 예뻐가지고 뭐 똑같은 사진 찍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보편성이 아닌 이상 정말 포토존 좋죠. 자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라는 거는 정말 저는 진짜 싫어요. 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만들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아름다운 식물을 심어주면 정말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 공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쉼터, 허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좀 봐주시네. 교수님. 이게 듣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님들 단체 관람을 각 지자체 시장님들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질문하신 답이 아까 영화에 대부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이렇게 포토존하고 뭔가 뭘 화려하게 하시려는 좀 지자체장님들은 그 영화에서 나왔지만 갖고 있는 그 지자체 어떤 게 되게 좋은데 모르세요 좋은지. 좋은지 모르셔서 하트가 좋은 거예요. 하트는 좋죠. 하트. 사랑하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정현선 선생님의 작업, 영화에서 본 작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있는 것에 어떤 잠재력을 더 끌어내시는 네,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이제 포토존 만들기 전에 이미 다 있어요. 네.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안 보이니까 이거라도 해서 여기 보세요 막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대답 들으시면 알겠지만 다 볼 줄 아세요. 안 만들어도.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그 시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취향은 있을 수도 있는데 남들은 이런 거 모를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장 지금 빠른 어떤 태도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화를 단체 관람. 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좀 오른쪽에 전국민이 봐야죠. 머리 아프신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전시회도 같이 보시고 네, 머리, 지금 네. 하계사님 왜 자꾸 영화 토크잖아요. 영화 토크. 근데 전시는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엄청 많이 보고 계시다고 맞아요. 보고 네. 있어서 그 아까 그 대답들이 저걸 딱 보시면 되게 이해가 딱 2시간은 압축적으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좋은 자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은 이미 여기에 다 있으셨고 그걸 잘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칭찬받았습니다. 드디어. 네. 또 프론트에서 저쪽에 잠깐 모자 쓰신 네. 저- 저는 질문 아니고요. 저기 감독님에게 저의 지금 오는 느낌, 전시 본 느낌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해도 되나요? 네네. 네, 저는 질문 아니고요. 감독님에게 이 전시회, 그다음에 전시회에 쓰인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오늘 이 땅에 쓰는 시를 보아서 이렇게 또 감독님도 교수님도 같이 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전시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바로 와서 봤는데 딴 때하고 달리 너무 사랑한 느낌으로 그 전시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4월 8일인가 19일 날에 오자마자 와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 저는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지? 그랬는데 딱 열심히 국현을 들러나락 했죠.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있고 이벤트도 친정에서 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영선 조경가님이 왜 재미있어 하고 정다운님 감독님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 뭘 좋아하시는 건지 저도 자꾸 웃게 되는 건지 방해될까봐 조그맣게 웃느라고 예쁘다 행복하다 막 그러실 때, 지금 아까 성소녀에서 떠났을 때 그런 거 얘기하실 때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성이 잘 맞으시고 그런 표현도 너무 잘하시고 딕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신없는 학부로 유명한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예. 네.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전에 티스톤을 갔어요. 이제 거기서 다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걸 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그 조경이랑 그 안에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감탄했어요. 풍속도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었어요. 거기도 신청해서 갔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예약해서 들어가는 맞아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탄준 선생님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그리고 아까 영화에 나온 작품 하신 거 이런 거 많은 거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꼭 감독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아름다운 질문이 나올지 질문이 아니었죠. 그리고 저 저 뒤쪽에도 네. 저 뒤에 계신 네. 네, 저 정다운 감독님께 질문 한 개 하고 김영민 교수님께 질문 한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 제목이 땅에 쓰는 시이기도 하고 영화 내에서도 시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편집하고 만드실 때 그 영화 내에서 그 리듬, 운율감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처음과 마지막 시퀀스
등장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도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조경관님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신 게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존하고 그런 거를 되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공공의 영역도 그렇지만 팝업 스토어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빨리 생겼다가 되게 멋진 게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쓰레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 그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존의 측면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아니 뭐 일단 이런 생각할 시간이 대단한 질문. 아무튼 제 질문도 쉽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땅에 쓰는 시 제목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만든 저기 제목 아니고요. 선생님이 당신 철학을 표현하시는 표현입니다. 오프닝 시퀀스가 땅에 쓰는 시라는 영화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저는 어떤 은유를 쓸 거예요 라는 소위 말해 시적 표현을 쓸 거예요 라는 거를 응축해서 표현한 게 사실 오프닝 시퀀스였었던 거고요. 대동여 지도로 드론샷이 선유도 드론샷이 마치 이렇게 지도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대동여 지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선생님께서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실 때 대동여 지도를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경관의 아름다움 그리고 김정호 선생님께서 그걸 만드신 것 자체가 애민 사상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기로 가면 되는데 뺑 돌아가지고 한 달 걸려서 가니까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그리고 그 국토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진짜 평생을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지도는 그 자체로 예술이 됐죠. 근데 그거 자체가 선생님이 작업을 하시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상징적인. 그래서 그 대동여 지도를 놓고 우리 국토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라는 걸로 사실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하세요.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사실 의미가 있죠. 선생님이 땅에 시를 쓰겠다고 하셨던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시인이 되고 싶으셨는데 못하셔가지고 땅에 시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시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저희 선생님께는. 굉장히 당신께 아름다운 존재가 시 자체입니다. 시 자체가 아름다움을 상징을 하고 있고 시 자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읽는 시간이라는 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놓고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공간, 당신의 정원에 갔을 때 그런 시적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그런 시간을 만들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춘선 숲길을 예로 드시는데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공원에 계속 운동기구만 있고 계속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매번 말씀하시는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공간에 운동기구를 놓고 아주 빨리 걷고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있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여기는 이 꽃이 어저께 안 폈었는데 오늘 폈네? 이 나무는 사실 열매가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그 사계절의 변화를 천천히 걸으면서 음미하고 그 안에 있는 은유, 삶의 은유죠. 선생님께서 저희하고 어떻게 작업하게 되셨냐고 그 질문을 받으시면 나물 달달 볶듯이 쟤네들이 볶았다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삶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은유와 상징 이런 게 저는
있는 삶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 시간을 그렇게 갖게 해주고 싶으시대요. 당신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땅에 쓰는 시라는 당신의 철학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강력한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의 기능이 저는 세상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던지고 막 다 뒤집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전 기본적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결국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조경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연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성이라는 것을 또 시에 담아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춘선 숲길을 걸으면서 운동만 하지 말고 그 사색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커서 철학자가 나오고 시인이 되는 아이들이 나오면, 네, 저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할 거 다 했어요. 뭐 이런 말씀하세요. 네, 실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철학이 잘 전달되는. 그래서 웅률이라는 거는 그냥 씬과 씬이 연결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천 번 보면 나오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예, 시적으로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게 원래 저희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실제 다른 작품들도 그래요. 네, 어려운 질문 던져주셔서 감독님 얘기 잘 안 듣고 이게 어떻게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전시랑 이 영화가 좀 조금 달랐던 게, 사실 저는 전시 보러 많이 가는데요. 보통 자극받으러 가거든요. 아이디어 없나? 그리고 영화도 뭐 재밌는 거 없나?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시랑 영화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힐링. 그게 자극적이지 않죠. 전시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전시가 나쁘거나 다른 영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게 우리가 또 필요할 때도 있고, 그쵸? 뭐 심심할 때 뭐, 그쵸? 범죄도시 싫어하시지만, 그쵸? 뭐 그런 싫어하다기보다 부럽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자극적이고 뭐 어떤, 예, 미술관 전시도 어떤 거 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이렇기도 한데, 사실 팝업도 누군가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려고 사람 줄 서 있고 이런데 또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영속성 없는 새로움, 그러니까 계속 바뀌지만 똑같은 뭐 이런 어떤 도시의 풍경 속에서 약간 조경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정 선생님이 보여준 그런 작업 자체가 사실 그런 걸 잘 어떻게 좀 도시 공간을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그 녹색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의 뒤 장점이 조금 못해도 돼요. 사실 왜냐면은 누군 그런 말을 했어. 저기 영화에 나오신 다른 제 또 조경가 선배님인데, 자기가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조금 자기가 회의감이 드는 게, 그냥 꽃도 예쁘고 풀도 예뻐서 대충 심어놓나 디자인을 잘하나,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리를 잡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마도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조경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공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또 있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역동적인 건데, 저 하버드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어떤 공간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바꿀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쭉 그 공간을 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떻게 바꿀지 생각을 해봐라 한 다음에, 자 눈을 감아라. 근데 여기서 나무가 다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어떠한 것을 바꾸더라도 이 공간은 삭막하고 안 어울리고 어색할 거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만 이게 같이 저희가 이제 조경이라든가 정 선생님 작업 이런 태도들이 그것들을 위로를 해주고 좀 치유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시간이 네, 저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까 소리 들어주셨는데 정강 감독님께서 다음 일정이 또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그 행사 마치기 전에 그 광고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 나눴지만 그 땅에 쓰는 시 현재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고요. 혹시 오늘 상영이라 놓치신 지인분이 있을까요? 가까운 영화관에서 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 연계 그 학술 행사가 7월 3일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조경 그리고 건축계의 저명한 학자분들과 그리고 조경설계 실무자분들이 모시고 또 저희 조경가 정영선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정영선 작가님과 직접 대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감독님, 네, 김영민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